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일블레이저부터 열어볼게요. 같이 열죠 뭐. 네, 뭐 두 차가 약간 문 여는 게 다르지 않나요? 아, 그 손으로 열어야 돼? 아. 자, 일단 공간을 보시면은 일단 용량은 이 차가 기본 용량은 큽니다. 네, 기본 용량이 513리터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은 1333리터까지 늘어나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본 용량은 이 차가 소형 SUV 최대지만은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최대 적재 용량은 이 차가 좀 작은 편입니다. 네. 이 차가 차 길이가 긴 만큼 깊이가 되게 깊숙한 것 같아요. 네, 트레일블레이저는 용량이 어떻게 되죠?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기본 용량 460리터고요. 이 뒷시트를 접으면 최대 147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때는 사실 저 차보다 많은 짐을 실을 수 없지만 접었을 때는 더 공간 활용성은 높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줄자도 또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길이랑 너비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한번 깊이부터 재볼까요? 81.5. 네, 81.5, 81 정도 나오고, 가로 너비 보면은 딱 104 정도가 나오네요. 높이도 한번 재볼까요? 높이는 71. 정리를 해보면은 길이가 81. 104, 71. XM3 가보면은 확실히 깊이가 육안으로 봐도 야, 이거? 거의 1m. 99. 그 다음에 가로가 다 1m네요. 1m. 가로는 트레블레이저가 더 크네요. 높이는 높이 이걸 제거해야겠네요. 쿠페형 디자인의 단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쿠페형 스타일이라 천장 높이는 제일 의미가 없네요. 네. 62 정도. 62, 62.5. 둘 다 지금 이 러기지 보드가 2단으로 조절이 되는데 둘 다 지금 위에 있는 상태에서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가 차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 가로로 좀 깊숙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비랑 높이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더 낫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치로 비교해 보는 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리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기 아빠 한분 모시겠습니다. 나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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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매체 로드 테스트의 신동민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카랩의 편집장으로 있다가 이번 달부터는 윤지석, 강준기 기자와 함께 재밌는 거 만들어 보려고 로드 테스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저희가 1분기 이적 시장에서 적당한 가격에 모셔왔습니다. 네, 바이아웃 조항으로 아주 큰 돈 주고 오늘 또 이 리뷰 핵심이 신동빈 기자가 얼마 전에 등려를 했어요. 등려. 네, 지난해 11월에 제가 딸을 낳았는데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낳았는데 요즘 제가 애가 이제 한 5개월째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모차, 그리고 애기 그 분유명일 때 쓰는 쿠션 같은 거 큰 거 있어요. 그리고 애기 엄마 아빠들은 제 얘기 다 공감하시죠? 네. 그리고 애기 엄마 아빠 짐까지 차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일이 많아졌는데, 제가 비록 지금 30대 후반이긴 하지만 좀 결혼을 제가 늦게 해서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리고 이제 갓 아이를 낳으신 그 30대 초반 가장에게는 이런 차가 지금 딱 어떻게 보면 첫 차로, 그렇죠. 타겟층이죠. 우리 가족의 첫 차로 딱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차를 보면은 우리 아이 짐이 들어갈까? 우리 아이 유모차가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XM3부터 제가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럭스급이죠, 유모차가. 네, 유모차는 보통 세 가지 크기로 나눠집니다.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그러니까 절충형은 이제 휴대용과 디럭스 사이에 있는 그런 크기죠. 이건 그럼 제일 큰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 예, 거예요? 요거는 디럭스 사이즈인데 디럭스 중에서는 살짝 작긴 합니다만, 요 유모차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요거 접었을 때 크기가 좀 작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쉬운데. 네. 자,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와.
펴보는 건 어떨까요? 펴서 하면은 닫아볼까요 한번? 이건 좀 위험한데? 이렇게 아, 말고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되나요? 네. 옆으로는?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디럭스 사이즈 유모차가 이 정도 크기예요. 접었을 때도 이 정도 크기고 밑부분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네,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보통 애를 태우고 다닐 때 유모차만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트렁크에 애기 짐, 엄마 아빠 짐, 그리고 뭐 좀 멀리 간다 싶으면은 짐이 더 많아져요. 그렇죠. 분유 포트, 뭐 분유, 젖병 여러 가지를 싣고 다니게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네, 이 위에다가 엄마 아빠 짐을 좀 넣고 하면은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윗부분 공간에도 네, 충분히 정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또 요 밑에 열어보시면은 이거 잠깐만 빼볼까요? 이 차가 또 윗부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많이 이번엔 세워서 들어갈 것 같은데? 있겠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 애를 낳아 본 적 없는 이 총각들이 이거 참 빨리빨리 장갑을 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하니까 충분히 닫아보시죠 한번. 약간 안쪽으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트렁크로는 아이가 하나 정도 있는 집이면은 충분히 트레일블레이저는 여기서 차이가 네, 나오네요. 여기서 좀 나네요 차이가. 이거는 약간 세워서 또 넣으면 되긴 하겠는데? 네, 그렇게 지르는 게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세우면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네. 네, 둘 다 뭐 네. 문제 없이 들어가네요. 음. 얘는 이제 높이에서 확실히 강점이 보이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세워서 넣어야 한다는 점. 만약에 애를 데리고 어디 해외를 간다. 네. 그러면은 엄마 아빠 짐하고 큰 캐리어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캐리어를 앞좌석에 싣던지 뒷좌석을 접어서 싣던지 해야 되는데 네, 애를 캐리어와 함께 뒷좌석에 싣는다 이건 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죠. 그럴 경우에는 좀 차를 빌리던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또 지금 바닥보드가 그죠? XM3처럼 2단으로 네,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낮춰보겠습니다. 얘는 사실 XM3만큼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낮췄을 때 높이가 한 5cm 정도 밖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큰 메리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이 정도 공간 확장으로는 음. 지금 근데 이 밑에 우퍼가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요즘에는 뭐 템포러리 타이어도 잘 쓰지 않고 그리고 우퍼는 사실 글쎄요 이런 소형차급에서 우퍼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퍼를 좀 다른 데로 옮겨주시고 여기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면은 애기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정말 트렁크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대 다 유모차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네요. 그러면은 네, 트렁크 비교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문 계측 장비를 통해서 두 차의 주행 성능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XM3 타다가 이 차로 딱 처음 넘어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거는 공간감이었어요. 약간 큰 차를 탄 느낌,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확실히 A필러 각도가 좀 서 있다 보니까 예. 앞에 시야는 XM3가 약간 세단에 탄 느낌이라면 이 차는 딱 그냥 시야 좋은 SUV 탄 느낌? 이게 특히 A필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네. 앞쪽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되게 공간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차체에 비해서 낮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느낌, 약간 파묻혀서 움직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묵직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이 차 파워트레인이 뭐가 들어갔죠? 파워트레인은 지금 1.35L 터보 엔진이랑 9단 자동 변속기 맞물려 있습니다. 3기통이죠. 예, 3기통입니다. 최고 출력 156마력 나오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24.1kgm인데 16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와주는 덕분에 엑셀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전체 라인을 보면은 1.2L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1.35L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희가 탄 시승차는 1.35 3기통 엔진이고 다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간 최고 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앞서서 계측을 잠깐 해봤는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초 초반 정도, 10.05초 요 정도 안팎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지금 그래서- 성인 남성이 3명이 탄 상태로 네, 저희가 했었죠. 성인 남성이 3명 타서 지난번에 저희가 셀토스랑 비교 시승했을 때는 한 명이 이제 더 탄 상태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9.8초, 9.9초 요 정도 나왔었거든요. 가속 감각은 좀 어떤 거 같았어요? 좀 가속 느낌이나? 가속 감각은 약간 그 3기통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4기통 엔진보다 약간 거친 느낌. 좋게 얘기하면 약간 역동적인 느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덜 정제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도 운전 재미 쪽으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속에서 최대 토크가 나와주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범한 시내를 달릴 때는 그렇게 힘 부족을 못 느끼겠는데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약간 엔진 회전도 조금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면서 고속에서는 약간 좀 힘에 부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배기량의 한계 때문이죠. 그나마 이제 9단 변속기가 되게 다단화를 많이 한 거잖아요. 2차급에서는. 이게 사실 9단이 사륜구동에만 들어가요. 이륜 모델은 이렇게 CVT를 맞물릴 수 있는데 네. 사륜구동 모델은 구조상으로 CVT를 맞물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단 변속기를 얹고 있는데 이게 100km 항속할 때 1400rpm 정도? 일반적인 차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연비도 나쁘지 않고 배기량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다. 지금 저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약간 쉐보레다운 주행 특성, 확실히 이 차가 지금 소형 SUV임에도 동급 중에서는 가장 묵직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약간 좀 저속에서는 좀 단단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서스펜션이. 네, 그렇기도 하고 이런 노면 진동에 되게 촐랑되지 않게 약간 묵직하게 흔들려 주잖아요. 네, 좀 가라앉아서 가는 느낌이 나요, 이 차는. 이 차가 지금 쉐보레에서 처음으로 쓴 차세대 플랫폼인 9B 아키텍처를 밑바탕 삼았거든요. 그러면서 기가 스틸 10원짜리 동전으로 10톤을 견디는 그 튼튼한 소재를 22%를 쓰고 고장력 강판을 78%까지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강성이 높아져서 서스펜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붙들어서 묵직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또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네, 안정감이 확실히 지난번에 셀토스랑 비교했을 때도 트레일블레이저 안정감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네. 시속 한 80km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 차가 아무래도 A필러가 조금 위로 솟구친 편이다 보니까 이 A필러랑 사이드미러 사이에서 풍절음이 조금 들이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아무래도 소형급이니까 방음 설계 이런 측면에서는 중형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SUV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XM3와 비교했을 때 지금 같은 도로를 달릴 때 승차감이 어느 쪽이 더 XM3도 저희가 이따가 소개를 또 해드릴 거지만 XM3도 사실 무게중심이 되게 낮습니다. 밑으로 좀 묵직하게 깔려서 가는 느낌도 많이 들고 공기저항 개수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좀 구조적으로 유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려도 풍절음 같은 게 이 차보다는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또 이 차가 굉장히 차급에 어울리지 않는 장비를 하나 달고 있어요. 지금 되게 엔진 소리가 약간 거슬리지 않게 들리지 않나요? 머리마다 이렇게 스피커가 달려 있거든요. 이게 왜 달려 있냐면 엔진 소음을 이 스피커가 인식을 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음파로 소리를 서로 상쇄시키는 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캔슬링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기능은 거의 뭐 중대형 SUV 이 정도는 가야 볼 수 있는 기능인데 네. 쉐보레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넣어줬죠. 그러니까 아까 급가속 같은 걸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고회전에서 엔진이 조금 버거워하는 사운드도 좀 들려줬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신경 안 쓰고 달릴 때는 엔진 소리는 그렇게 많이 실내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인 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많이 좀 정제가 된 것 같네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이 차의 또 강점일 것 같아요. 뭐 핸들링이나 뭐 페달의 반응 그런 건 느낌이 어떠세요? 네, 운전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묵직한 편입니다. 특히 이 차는 지금 스포츠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스포츠 모드를 하면 운전대와 변속기를 조율을 해줘요. 이제 서스펜션은 전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을 안 하는데 이걸 바꾸면 운전대 무거워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변속기도 이제 저단 기어를 물게 되고. 근데 이건 좀 불만인 것 같아요. 뭐 쉐보레 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XM3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패들 시프트도 있을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지금 수동 모드를 사실 수동 모드는 아닌데 그 변속 제한 모드입니다. 그렇죠. 변속 제한 모드를 뒤로 L 쪽으로 당겨서
쓰게 되면 이쪽 기어 노브 왼쪽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아쉽네요. 왜냐면 이게 또 RS 모델인데 그렇죠. 그래도 패들 시프터 정도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가솔린 모델이고 엔진 브레이크도 또 수동 모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점이 있는데 디커 스티어링 휠 정말 멋있는 운전대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패들 시프터가 없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네. 여기가 이제 더 많이 나와 있다고 했었잖아요. 세개 밑으로 이렇게 약간 손이 약간 수직으로 떨어지는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써야 합니다.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모델인데 그렇다면 이 옛날부터 지적해오는 이 토글 방식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이거는 좀 2차만큼은 좀 없애줬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또 장점이 있다면 이게 제한 모드이기 때문에 고RPM으로 올라가도 변속을 자동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5,600 정도에서 변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6,300까지 최고 RPM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진짜 수동처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이렇게 느껴봤고요. 바로 이 느낌을 간직한 상태로 XM3로 넘어가서 그 차는 이 차와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XM3에 탔습니다. 제가 탄 차도 배기량이 비슷합니다. 직렬 4기통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변속기는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갔고요. 이 엔진이 재밌는 게 뭐냐면 르노그룹하고 다임러그룹하고 공동 개발한 그런 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메르세데스 벤츠 GLB하고 엔진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이제 두 그룹에서 소형차에 이제 두루 이제 쓰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90년대 이럴 때 그때는 쌍용차가 우리 이제 벤츠 엔진 얹었다 딱 이제 광고를 했었잖아요. 무쏘는 벤츠 엔진이다. 쌍용은 이제 벤츠하고 작별을 했고 르노가 이제 벤츠하고 같이 이제 엔진을 쓴다. 약간 액티언의 쿠페 스타일도 가져오고 쌍용과의 협력도 가져오고. 너 그러면 이제 르노랑 다 이제 다 막혀. 네, 일단 재원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최고 출력은 152마력이에요. 트레일블레이저가 156이니까 한 4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최대 토크는 얘가 좀 더 높아요. 26.0kgm니까 트레일블레이저가 24.1kg. 네, 그러면은 한 1.9 정도 더 높은 거네요. 저희가 또 이 계측을 또 진행을 해봤는데 가속 성능은 이 차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남자 성인 3명이서 탄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해봤는데 트레일블레이저가 10.05초 가 평균적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이 차는 9.4초가 나왔습니다. 한 0.5에서 0.6초 정도 이 차의 가속 성능이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그 네.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좀 주요하지 않았나. 네, 트레일블레이저도 9단이라서 상당히 소형급에서는 굉장히 단수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동력 전달 효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유효하지 않았나. 그거하고 이 차는 또 2륜구동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 차는 또 4륜구동 옵션이 안 나오고 앞바퀴 굴림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또 몰라요. 왜냐면은 발진 가속에서는 이 4륜구동 시스템이 보통 2점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 토크에서도 좀 이 차가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조금 높은 점이 가속 성능에서 약간은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제동 테스트도 했어요. 네, 그렇죠. 제동 거리는 평균 39m대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트레일블레이저 계측을 먼저 했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는 35.5m가 나왔습니다. 셀토스랑 트레일블레이저 비교 시승했을 때 셀토스가 34m대가 나와서 정말 제동 성능이 놀라웠었고 트레일블레이저는 38m대가 나왔었어요. 37에서 38m.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탄 차가 제동 거리가 35.5m가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4월달이다 보니까 노면 기온도 많이 좀 올라온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제동거리 단축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이것도 재밌는 게 덩치의 역순인 것 같아요. 제동거리도. 셀토스가 제일 짧았잖아요. 네. 제일 작고 그 다음 트레이블레는 중간 그 다음 이 차가 제일 긴
그런 성적을 볼 수 있네요. 그렇게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저희가 보통 평균 40m 아래에 들어오는 차들은 제동 성능이 괜찮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의 평균 제동 거리가 한 3m에서 4m 정도 더 느리게 나오는 거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제동 거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동 느낌의 차이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가 앞 서스펜션이 조금 많이 무른 것 같아요. 오늘 느낀 게 살짝 차의 위아래 움직임이 조금 크다고 해야 될까요? 노즈 다이브가 좀 크나 보네요. 네, 확실히 이런 좀 고속에서도 자잘한 노면 요초를 만났을 때 트레일블레이저는 좀 거동이 좀 차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차는 조금 위아래 움직임이 그렇게 불쾌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트레일블레이저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그 움직임의 폭이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체 길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급제동을 했을 때 차체가 앞머리가 좀 고꾸라지는 그런 노즈다이브 현상이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트레일블레이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디자인 리뷰할 때 바퀴 두께도 봤었잖아요. 그렇죠. 이 차가 아무래도 215mm 네. 조금 얇은 타이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이 점에서도 약간 단점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점도 제동거리 테스트에서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차 역시 플랫폼이 완전히 새롭습니다. 르노그룹에서 차세대 이제 소형차 전략 플랫폼으로 개발을 한 CMF-B 플랫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붙은 숫자가 소형 SUV 중에 조금 더 덩치가 큰 모델들,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르노 신형 캡처 그리고 신형 클리오가 차세대 CMF 플랫폼을 쓰고요. 그리고 이 XM3가 CMF 플랫폼을 조금 더 늘린 형태의 CMF-B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셋시가 저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고속으로 달려도 안정감도 괜찮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뭐 기민하다고까지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그냥 딱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의도대로 딱 그냥 정직하게 궤적을 그려주는 정도? 네, 그래서 운전이 막 재미있는 차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냥 무난한 수준? 무난한데 나름 또 고속에서는 안정감도 괜찮은 수준. 안정감이 좋은 게 약간 동급 최장 휠베이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휠베이스랑 길이가 아무래도 직진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차가 동급에서는 이례적으로 차체 하부에 머플러 뒤쪽까지 풀 언더커버를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에 따르면은 이 언더커버를 완전히 뒤쪽까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체 하부에서 생기는 공기 와류가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좀 공기 저항 측면에서 경쟁차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좀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스펜션 구조 측면에서는 약간 트레일블레이저의 강점이 약간 있죠. 그렇죠. 트레일블레이저도 앞바퀴 굴림 모델 같은 경우는 뒤쪽에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제트링크가 들어가죠. 근데 뭐 사실 저는 그 구조적인 거는 별로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사실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잖아요. 토션빔은 쓰레기고 멀티링크는 무조건 좋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형식적인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좀 감칠맛 있게 세팅을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프랑스 계열 차들을 몰다 보면은 같은 토션빔 서스펜션을 쓰더라도 오히려 다른 브랜드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쓰는 차보다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감이 더 괜찮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푸조도 그렇고 르노도 그렇고 뭐 시트로엥, DS 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차도 사실 저희가 뭐 뒤에 앉아갖고 안대 쓰고서 이 차 멀티링크야 토션빔이야 구별해봐 이렇게 하면 절대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 차는 뭐 완성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단점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차가 요즘에 나오는 차, 제가 근래 타본 차 중에 가속 페달의 유격이 가장 심한 차 같아요. 윤지수 기자도 아까 잠깐 타보셔서 이 느낌을 한번 체감을 해봤을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약간 페달에 빈 구간이 있는 느낌? 그죠? 그리고 약간 더 밟게 되면 뭔가 이제 스위치 온
온오프에서 온 해가지고 얘가 네. RC카 있잖아요. 그렇죠. 우엉 나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 그 지난달에 XM3 이제 신차 발표회 때 올려드린 영상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토크가 좀 와라락 쏟아지는 느낌이 난다. 이런 느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누적 주행 거리가 3,700km가 넘어간 차가 오히려 더 그 느낌이 좀 증폭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느낌이 제가 좀 비유를 해보자고 하면은 BMW 뭐 예를 들면은 3 시리즈가 가속 페달을 밟는 단계가 10단계라고 하면은 이 차는 한 3단계에서 4단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질감이 괜찮은 차들은 초반에 이 밟는 양에 따라서 토크가 좀 선형적으로 분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한 1, 2cm 정도 밟으면은 미동도 없습니다. 미동도 없다가 가속 페달을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 가까이 누르면은 그때 이제 차가 이제 발진을 하거든요. 네. 발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RPM이 이제 많이 상승한 상태로 출발하니까 갑자기 울컥하고 나가는 거죠. 약간 스로틀 세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맞아요. 이 초반에 이 빈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오토홀드까지 이제 연계를 했을 때 이 오토홀드도 꽉 물러 있고 가속 페달도 웬만큼 밟지 않으면 이게 차가 나가지를 않으니까 이 절반 정도 밟았을 때 딱 나가면은 갑자기 오토홀드가 해제가 되면서 팍 나가는 느낌. 마치 저희 그 옛날 뒤로 당기면 나가는 장난감처럼. 맞아. 어릴 때 갖고 놀 때 뒤로 와 이렇게 딱 당겨갖고 탁 넣으면 팍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나갔을 때 마치 고성능 차들의 런치 컨트롤을 쓰는 느낌? Okay, coconut milk latte with caramel. 오토홀드가 해제될 때 차가 이렇게 서스펜을 뒤쪽에 가라앉다가 이렇게 확 나가거든요. 저는 이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막 그렇게 심한 그건 아닌데 약간 세팅하는데 약간 부족함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가속 페달을 밟다가 확 나가면은 또 화들짝 놀라니까 또 떼게 돼요. 그러면은 또 차가 이제 울컥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고. 그래서 좀 이 페달을 좀 제가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루기가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셰시 자체가 좀 느낌이 나름 그래도 어른스럽고 차분하고 핸들링도 차분하고 이 느낌이랑 페달의 느낌이랑 좀 따로 놀아요. 페달은 너무 가볍고 네. 셰시는 좀 진중한 느낌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에 좀 초점을 맞춘 경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엔진 소리도 조금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약간 덜 정제된 느낌? 네, 이런- 시승 행사 때 새 차 때 상태에서 느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네. 그렇게 아, 그래요? 네, 그때 영상에서는 확실히 트레일블레이저보다 고회전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차는 지금 엄청 막 거친 음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지만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그 저속에서 그 파워트레인의 잡음? 네. 약간 뭔가 막 팬 돌아가는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이 조금 막 여러 개가 들려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뭔가 반응 속도가 그렇게 또 빠른 편이 아니에요. 이게 고회전에서 변속을 이어갈 때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특징이 아무래도 좀 직결감이 좋다 보니까 뭔가 윗단이나 아랫단을 변속했을 때 그냥 바로바로 이게 반응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꽉 이런 느낌. 네, 바늘에서도 이 눈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 차는 되게 늘어져요. 변속할 때 약간 CVT처럼 좀 그게 페달에서도 느낌이 그 느낌이 똑같아요. 그냥 약간 뒤에서 좀 뭔가 좀 머리끄댕이 좀 잡아당기는 느낌? 제가 시승행사 때는 이 차 참 괜찮다 이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새 차 때 느낀 상태랑 또 이렇게 좀 주행거리가 있는 차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와닿는 점이 조금 다른 면이 있네요. 사실 이게 지금 3,700km 탄 거면 그냥 새 차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그렇죠. 이 차가 이제 시승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차보다는 좀 더 그렇죠. 격한 주행 환경을 겪어왔겠죠. 이 차 뭐 주행 안정감도 괜찮고 여러 가지 만족감이 높습니다. 뭐 다른 뭐 기존의 르노 삼성 차하고 다르게 옵션도 상당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갔고 뭐 디지털 계기판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또 안전 편의 장비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집중한 나머지 이런 가속 페달의 세팅이나 이런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중요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조금 낮추지 않았나 아니면은 조금
약하게 보지 않았나? 중요성을. 약간 눈에 보이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버렸다.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주행 안정감, 주행 기본기 측면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확실히 비교를 해보니까 XM3는 보완할 점이 오늘 엿보이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사실 이 파워트레인을 GLB에서 먼저 경험을 했을 때는 정말 만족감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조금 세팅적인 측면에서 너무 좀 많은 고객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좀 지나치게 부드럽게 세팅을 하지 않았나, 좀 너무 소프트하게 조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반면에 이 차에는 패들 시프터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터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고회전에서 적극적으로 변속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내리막에서는 다운 시프트, 엔진 브레이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있겠고, 반면에 기어 레버 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글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첨다운 전자보조 장치 얘기를 하면 네. 두 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죠.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둘 다 들어갔고, 반면에 트레일블레이저는 방식이 이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는 네. 방식이죠.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기능을 되게 잘 만들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개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곡선로 감속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만으로. 레이더 센서를 달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세팅을 했다는 거는 잘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차의 경우에는 카메라 센서랑 레이더 센서가 다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지 후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가장 최신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두 차 모두 셀토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게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없습니다. 차선 이탈을 막는 그 시스템을 넘어서 차선 이제 정중앙을 유지해주는, 스티어링을 계속 이제 미세에서 보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이 두 차가 둘 다 빠져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반자율 주행은 구현할 수 없다는 거.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XM3랑 트레일블레이저 만나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 두 차가 기조가 확실히 다른 게 느껴져서 재밌었습니다. 요즘에 소형 SUV가 워낙 시장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저마다 개성을 잇는 차들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서 오히려 좀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쉐보레와 르노, 삼성이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위해서 되게 개성 있게 우리나라에서 주도하면서 되게 현대 기아 차에는 없는 그 선택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되게 개성 있게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총평 시간에는 조금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 소개해드린 겉의 디자인. 겉의 디자인은 약간 이제 개인 좀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뭔가 좀 더 진짜 SUV 같은 느낌, 각도 많이 져 있고 좀 투박하지만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하면은, 반면에 네. SM6는 좀 미려한 느낌, 음. 세련된 세단 느낌, 이런 느낌을 줬죠. 네, 그리고 자 실내 디자인을 저희가 조금 더 파트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운전석 공간은 저희는 두 사람의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 운전석 중심의 공간은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낫던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저희 둘 다 XM3 쪽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트 같은 게 조금 더 포근한 면이 있었고, 헤드룸도 의외로 이 차가 더 넉넉하다는 거. 등받이 네. 각도가 가장 컸다. 그렇습니다. 뭐 열선도 2단계가 들어갔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유모차도 싣고 해본 트렁크 용량도 XM3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네. 또 의견이 약간 모아졌었죠. 숫자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 차가 또 지붕이 끝이 매끈한데도 불구하고 바닥면 아래에 굉장히 깊숙한 홈까지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성은 이 차가 더 뛰어난 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해본 항목이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저희 두 명의 의견이 좀 모아졌었죠. 트레일블레이저 쪽으로 갑자기 혀를 굴리는데 이 차가 뭐랄까 조금 더 주행 안정감, 서스펜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거동이 좀 차분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느낌, 이런 느낌을 좀 줬어요. 네, 이 차는 주행 성능이 정말 최악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좀 부드러운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 고속 주행보다는 편안하게 도심을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용도에서는 참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트레일블레이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운전을 좀 즐기고 장거리 여행을 가고,
가끔 사람을 태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차라면 XM3는 뭔가 나는 뒤에 사람 태울도 좀 있고 애기들도 있고 뒤쪽에 또 송풍구까지 있고 또 트렁크 용량도 넉넉하다 보니까 나는 가족하고 쓸 상황이 더 많다 하시면은 저희는 XM3를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비교 시승 리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난 비교 시승 차를 한번 준비해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